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하반기의 출발, 주식시장은 급락으로 출발을 했죠. G2의 무역전쟁, 그리고 진전 없는 북핵 문제, 여러 가지 우려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현재 주식시장은 모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반영이 됐는지 여부,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300, 코스닥 800선을 붕괴한 이후에 과연 주식시장은 바닥 잡기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약세 전환 시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갈림길 앞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과 주식시장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전쟁이 현재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미국의 상무부가 조사를 할 것이고 3,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은 2,9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쪽에서는 6일부터 미국 자동차에 최대 4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해 1조 원 넘는 1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교역이 되고 있는 현재 후에서도 보시다시피 글로벌 교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는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재앙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동차발 무역 전쟁 우려감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강보다 자동차 관세가 좀 더 GDP 감소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독일 쪽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조 6천억,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GDP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조 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무역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여타 국가들이 미국 쪽으로 매기는 보복 관세 분야가 현재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기반 지역이나 혹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기반 지역구를 중심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서열 1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주요 지역구인 위스콘신의 요구르트나 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켄터키의 버번 위스크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EU와 중국의 입장입니다. 또 미국만 차등 관세를 매기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메인주의 특산품인 랍스터에 대해서 기존 10에서 15% 관세에서 추가로 더 매기면서 25%까지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반대로 캐나다산 랍스터에 대해서는 7%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주기적으로 섹터별의 현재 교역 상황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섹터 비즈니스 사이클 스코어라는 모델입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의 핵심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추적하고 18개 업종의 상대적인 이 매력도를 따지는 것을 순위로 매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거시 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교역 조건 지수 자체는 현재 세계 교역 조건 지수 자체는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든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 교역 조건 지수가 가파른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이 더 유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섹터 비즈니스 사이클 스코어에 따르면 7월의 선호 업종은 현재 나오고 있는 건설, 음식료, 화장품, 제약, 바이오 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음식료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제약 바이오 쪽의 수출 개선세는 탄력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조건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들 섹터의 교역 조건 개선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업종의 스코어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위는 지난해 3월 말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는 올해 7월 초입니다. 하위를 살펴보시면 지금 2달째 은행, 보험, 정유 쪽이 매력도 하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유주를 살펴보면 정제 마진 하락이 현재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인데요. 미국 내의 정유 기업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정제 마진의 하락세가 현재 정유주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모멘텀이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유주 주가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섹터별의 움직임,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측면 하나의 지표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